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이 눈부신 황금빛 걸작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앞에 처음 서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빛에 어질어질할 정도죠. 거대한 금빛 장막 속에서 형태가 아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꽃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또 손이 보입니다. 마치 작품이 우리한테 잠깐 멈춰서서 나를 한번 잘 들여다봐 하고 말을 거는 것 같달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한 그림일까요? 아니면 이 황금빛 표면 아래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의미들이 겹겹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걸 그린 사람,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정말 한편의 반전 드라마거든요. 클림트의 예술 인생은요, 정말이지 두 개의 삶으로 딱 나뉩니다. 1880년대만 해도 비엔나의 웅장한 건물들을 장식하면서 기성체제가 아주 좋아하던 스타 화가였어요. 그런데 1897년에 갑자기 모든 걸 뒤집어 엎습니다. 낡은 예술은 이제 그만, 새로운 예술을 하겠다면서 빈 분리파라는 반항아 그룹을 이끌죠. 급진적인 모더니스트로 완전히 변신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08년 그의 상징인 황금 시기의 정점에서 바로 이 키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스타일 변화, 이건 거의 혁명 수준이었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역사적이고 웅장한 초기 스타일,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상징과 패턴으로 가득 찬 당시와는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후기 작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대체 한 사람한테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클림트가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살았던 도시, 19세기 말의 빈이라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가던 모순으로 가득 찬 도시였죠. 그때 빈을 생각하면 왈츠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고 그런 제국의 심장 같은 이미지죠. 링슈트라스의 거리를 따라서 웅장한 건물들이 쫙 늘어서 있고 정말 엽서 속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요, 그 화려한 겉모습 바로 한꺼풀만 벗겨내면요, 그 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시 빈민가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죠. 이 숨막히는 긴장감, 이 빛과 어둠의 공존이 바로 클림트 같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불씨를 지폈던 겁니다. 자, 이제 클림트라는 화가와 빈이라는 도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캐내보겠습니다. 1908년에 벨베데레 미술관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아직 물감도 다 안 마른 이 그림을 사들이는데요.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무려 25,000크로네. 당시 교사 연봉이 한 2,000크로네였다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거래 한 번으로 클림트는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스타 작가 반열에 오릅니다. 최근에 이 그림을 보고 나면서 엑스레이로 속을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사실들이 발견됐어요. 원래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자의 자세도 지금이랑은 미묘하게 달랐고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요, 그림 아랫부분에 캔버스를 덧대서 이 아름다운 꽃밭을 더 넓혔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도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정했던 클림트의 집요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황홀한 반짝임,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클림트는 일본 7기 공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었어요. 먼저 좀 싼 재료인 황동박을 배경에 쫙 입혀요. 그 위에 끈적끈적한 유성 페인트를 바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금, 은, 백금 조각을 아주 잘게 부숴서 대나무통에 넣고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젖은 페인트 위에 붙인 거예요. 이건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하나의 공예품을 만든 거죠. 자, 이제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두 인물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달콤한 로맨스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클림트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의 옷을 한번 보세요. 딱딱하고 각진 직사각형 무늬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성, 힘, 정신을 나타내요.
반면에 여자의 옷은 어때요? 부드러운 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꽃무늬로 가득하죠. 이건 자연, 감정,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에너지가 한 화면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옹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 황홀하게 아름다운 장면 속에 뭔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럽고 달콤한 로맨스가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어두운 면이 있는 걸까요? 어떤 비평가의 지적처럼 남자의 손을 보면 여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싼 게 아니라 목을 꽤 강하게 쥐고 있어요. 여자의 고개는 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고요. 표정도 이게 황홀경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조용한 저항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심지어 발끝은 위태롭게 절벽 끝에 걸쳐 있죠. 어쩌면 이건 단순한 사랑의 장면이 아니라 화려함과 불안이 공존했던 빈의 시대상처럼 지배와 복종, 열정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투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유산과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그 논쟁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2908년 클림트가 빈에서 이 황금빛 예술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저 멀리 파리에서는 피카소라는 젊은 화가가 미술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바로 입체주의를 발명한 거죠. 말하자면 클림트는 한 시대를 가장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불꽃이었다면 피카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쾅 하고 열어젖힌 셈입니다.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해져서 뭐 커피잔, 우산, 온갖 상품에 다 찍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거 그냥 예술적 가치는 사라지고 싸구려 키치가 된 거 아니야?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 화려한 금빛 표면 아래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장식 밑에는요, 미켈란젤로만큼이나 인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드로잉 대가의 실력이 숨어 있어요. 클림트는 평생 손에서 연필을 놓지 않았던 엄청난 노력파였고요. 이 모든 화려함은 바로 그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피어난 겁니다. 결국 키스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 눈부신 황금빛 속에 사랑과 갈등, 삶과 죽음 같은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깊은 성찰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키치는 버려지지만 예술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